저여원이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별 5개 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팬들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도쿄돔 앞에 긴 줄을 섰고요. 도쿄를 비롯해서 오사카, 나고야 등의 일본 전체 투어 38만 석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정치하고 예술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일부 어른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 혹시 그런 이상한 어른이 나타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집단적 무익 시위는 없었습니다. 한번 하지만 볼게요. 구구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한 명이 도쿄돔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방탄소년단의 과거 문제까지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방탄소년단이 사진집에서 나치 문양과 비슷한 표시를 썼다고 혐한 인사가 미국 유대인 단체에 제보를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또 일본 언론이 받아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과가 당시에 일단락됐던 일인데 일본 언론과 우익들이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쿄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미션. 다음에 치맨. 한 다음에 그 미션 할게요. 그 별 5개 하겠습니다. 기억 있는지 잘 봐야 돼. 밑에 있다.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씨는 양씨가 지난 9월 경찰의 압수수색 대회를 미리 파악해 임원들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은 그런 날 압수가 들어오는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도로 저희 조사본부는 다 알고 못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 당일 회사 직원들이 자료를 치우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A씨는 또 양씨가 회사에 대비해 직원들을 세유 협박했고 소속되는 직원은 3억 원, 집행유예는 1억 원, 벌금형은 벌금 액수의 2배를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경찰의 수사대상과 양조회장이 한글 사물 교체로는 특수에서 해당 임원에게 범인이 총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5만 원 또한 결정으로 A씨는 양씨가 이거 모두 철저하는데 이거 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씨 회사 문제가 방송된 뒤 그런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직원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헤비 업로드를 관리하고 또 직접 이렇게 업로드도 하고 또 양씨가 20억 원대 비자금을 주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쟁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입장에 서 있었던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었는데 오늘 증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서울 둔촌주공 사업의 본격 공사를 앞두고 주민과 구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속면 제거 공사와 관련해 오케이, 그거 됐죠? 그럼 뭐 최정 기자가 생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재건축 후 12,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된 대규모 단지입니다. 건물 철거 전 성면 제거 공사부터 하게 되는데 그 면적만도 축구장 70개 규모에 달합니다.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고 철거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옥상 위치에다가 성면 비산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설치 안 하는
아, 이거 밖에서 할게요. 해당 강동구청이 성면 제거 과정에 참여할 학부모 감시단을 71명에서 30명으로 일방적으로 줄이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 71명으로도 사실 이렇게 큰 단지 내에 성명 감시를 저희가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의 큰 불안인데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이 재건축 단지 인근에는 모두 6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좀 멍청을 주셔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춤을 건물입니다. 잡아서 벌써부터 철거를 준비하는 공사 내려.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학교와 어떻게 넣지? 3m도 안 됩니다. 강동구청은 취재가 어떻게 넣으셨어요? 시작되자 뒤늦게 학부모 감시단 숫자를 원래대로 늘리고 성면 대책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시끄러워.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입니다. 삼성물산 재하청업체 직원인데 회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노동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반쯤 서울 금천구의 삼성물산 물류창고에서 42살 문모 씨가 물품 운반용 기계에 끼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8분 뒤 도착한 구급대가 문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사실상 뇌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삼성물산의 재하청 물류 출고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사고는 이곳 삼성물산 건물 2층 물류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하청업체 직원은 당시 물류를 운반하던 작업 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언제까지 기다려? 삼성물산에선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 뒤 소방의 공조 요청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현장 관리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양계장에서 폐기해야 할 불량 달걀을 껍질을 없앤 액란으로 가공해 불법 유통하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불법인 걸 알면서 공공연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원 이청초 기자가 이동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양계장. 값싼 달걀을 찾다 깨진 달걀이 쌓여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원주의 양계 농장에서도 깨진 달걀을 팔고 있는데 주로 식당에서 구입해 힘은 달걀말이 위해 많이 잡아. 아이스를 내가 무슨 단거리? 깨진 달걀, 일명 파란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단순히 실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껍질 곳곳이 심하게 깨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예 난막이 찢어져 액란이 흐르는 것도 있어 각종 세균 감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장마 잘 되게 되면은 그 파란 깨진 부분에 본태가 돼요. 그다음에 파리들이 떼가지고 어느 거는 부대기 띄우는 이게 유통되고 있다는 부대가 커진다는 얘기고. 양계장에서 폐기 처분해야 할 파란이나 액란을 판매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폐기 비용이 안 드는 데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개들이 깨진 달걀 한 판 가격은 1,000원 정도로 시중 달걀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 식당에서도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도도 깨끗하고 햇살이니까 그렇게 썬 거고 일단 쓰레기가 안 나오고 편하니까 그렇게 받은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했고요. 깨진 달걀을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계장들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다시 처음 밝혀졌습니다. 미션 다시 할게요. 이청초입니다. 서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나 희생된 사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게 크게 지적됐죠. 이런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오래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7년째 하고 제가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해몽과 그 이유를 배구 마모가 기자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해몽과 뭐 설문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서울 은평구의
해보가 지금 이걸 이 미션을 거의 해서 200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난달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공설상을 자꾸. 해봤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불안했던.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설치비 2천만 원을 대줬는데 펌프실 같은 설비는 고시원 측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2천은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추가해서는 제가 이제 서울시 지원 조건이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건 감수한다 해도 1,000만 원이 좋게 넘는 구조 변경비는 부담이라고 고시원장들은 말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이 고시원도 비용 부담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철저 사다리를 안간데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거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비용 자체가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5년간 건물 용도 변경사 매매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그분들이 거절하면서 보장해주셔야 되는 잡았습니다. 이제 신호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왜냐면 저기 앞이거든요. 저거 딱 먹을게요. 저거. 무엇보다 적은 예산이 걸림돌인데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은 1년에 5억 원 정도. 설치가 건당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한 해 30곳 정도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규모가 유지된다면 서울의 모든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대군입니다. 한 대학병원 운전기사가 정규직으로 뽑는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5년째 지켜지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여전히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데 의뢰 목소리 코너 정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만 죽여라. 국가유공자녀인 42살 이모 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했습니다. 당시 병원엔 정규직 운전기사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 이 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원래 정규직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병원의 약속도 믿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인 줄 알았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면은 금방 해주겠다. 정규직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하지만 지금까지 이 씨의 시간제 계약직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밤에 대리운전 됐어. 한 2시간, 3시간 자기는 되고. 이 씨는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엔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와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이 씨의 고용된 방식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덜 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난 7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청의 지시대로 병원은 덜 지급해온 임금 1,900여만 원을 줬지만 그 뒤 또다시 계약직 신분에 해당하는 부족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정 지시까지 했는데도 초는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월급 그대로 들어왔고 또 그 다음 달이 돼도 이 씨는 지난 8월 병원을 임금 체불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시정 지시에 따라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언제부터라고는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광주광역시하고 현대차가 7천억 원을 들여서 새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보다 일하는 시간과 연봉을 같이 줄여서 사람을 뽑을 계획입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집이나 보육시설 같은 혜택을 지원해서 모자를 걸칭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가 5개의 미션이나 할게요. 가서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희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이 늦어지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 예산심의시한인 모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양보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SBS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강요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시민은 너무 미션 어려운 거 내줬네 이번에. 저기 생산되었던 대화를 됐다. 통해서 문제를 좀 고민하고 해결했습니다. 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물속 추진은 막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핵심화식으로 적극적으로 강경쟁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주 참혹한 실패의 결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광주시가 이런 노동 의견을 반영해 노동시간과 적정임금, 생산차종 등 당초 제안했던 사업 조건들을 변경하자 이번엔 현대차 사측이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당정청의 막판 압박과 지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투자여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차례 고비가 예상됩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유치원 비리에 고리를 끊지 않은 관련 법들 국회에서 오늘도 논의가 안 됐고 통과가 될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을 닫겠다고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또 60곳까지 늘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경찰이 내렸는데요. 제가 그 경찰이 내린 인철 탔어요. 멀리서 쭉 한국당은 거짓 선동이라면서 로비가 깨끗 있었다는 등의 깨끗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약속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한 후에 오케이. 사실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당은 회계 투명성 이쪽으로 확보 취지에 가면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고 위반 사안에 정중에 상관없이 처벌 규정이 오면은 한번 쫙 꺾어서 앞으로 돌려줍니다. 거기서 이제 안녕. 인사 한번 해주고 이제 별 4개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차가 설치가 될 때 이제 별 4개잖아요. 네, 방금 들으신 이번 움직임에 대응해서 원래 차놓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경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합급을 1,000개 신설 혹은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와 그만 쓰고 경비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갑질 사건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대구에서 경비원 대장 차 타서 옆에서 이렇게 꺾어서 대구 달성군의 한 빌라 단지 주차장. 이쪽으로 돌려 남성한 명이 70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멱살을 잡아채고 강하게 흔듭니다. 뒤돌아선 경비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몸을 밀치는데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 대표. 휴게 시간에 쉬고 있는 경비원을 찾아와 근무자용 조끼를 입지 않았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봉변을 당한 경비원은 응급실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뒤로 꺾어서 내려줘요. 얘는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이 아파트는 올 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5명 가운데 2명을 해고했는데 경비원들은 고유 업무를 탑니다. 주민 대표의 아주 개인적 간단하죠? 따라야만 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녕하세요. 해당 입주자 대표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아는 적도 없고요, 우리.
만난 사이도 아니고 만난 적도 최근 서울의 없는 한 우리. 아파트에서 70대 경리원이 만취한 넌 주민에게 맞아 땜빵. 상태에 빠졌고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에서도 입주민이 빗자루로 와 경비원을 뒤로 와. 차 폭행하는 빼고 등 다 뒤로 아파트 와. 경비원에 대한 폭력과 갑질 차 사건이 빼고 뒤로 끊이지 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TBC 극정입니다. 있었구만. 차 빼고 뒤로 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차 또 빼고 깨끗이 뒤로 와. 씻어준다는 화장품들이 요새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조사를 해보니 절반 정도는 그런 효과가 없는 일반 화장품이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미세먼지 같은 노폐물이 흡착돼 나온다.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광고한 제품 53개를 조사해봤습니다. 뒤로 와. 다 뒤로 와. 사람만 뒤로 와. 저 근처는 안 된다. 차는 안 된다. 안녕히 계세요. 뭐지?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아예 근거 자료를 차만 뒤로 와. 안녕히 계세요. 아 쏜다. 쏜다. 문제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앞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식약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총 11가지로 피부 미백과 자외선 차단제, 피부 주름 개선 등은 포함되지만 미세먼지 차단이나 제거 기능은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녕. 식약처가 별도 조사에 나서지 않는 한 소비자가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저런 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마케팅을 한다니까 그게 안녕. 거기 없단다. 하면 아무래도 기만당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차단 및 세정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만큼 상시 점검 같은 제도 보완이 그 뒤 필요합니다. 있잖아. 저 뒤 저요. 잠깐만. 그거 참쓸 필요 없고. 스포츠였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가 SK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선 짜릿한 하나가 이번에 많이 내주는 팬들의 열광을 시켰습니다. 유정민 기자입니다. 주고 9회 5점 차를 극복한 박병호의 기적 같은 동점 홈런. 오! 오케이 별 5개 오케이. SK 김강민의 또 차고.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홈런 드라마는 가을 야구의 완결편 뛰어주고요. 한번 잡아보자. 플레이오프를 끝낸 한동민이 또다시 홈런으로 한국 시리즈의 문을 열었고 2차 타는 거 아니야. 복귀한 한방으로 가을 사나이의 언제를 알렸습니다. SK 이재원이 먼트 자세에서 불러 시장을 넘기는 괴력을 발휘하자 거의 쓸었죠. 거의 쓸었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치를 다 쓸어버릴 거야. 거의 쓸었어. 다 쓸 거야. 근데 다 쓸 거야. 오! 걔 둘이 노니? 아니서 뒤에서 뭐 하세요?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SK 그 다섯 전설이네 전설. 안녕하세요. 오! 오 잡아줬어. 경찰 잡아. 올 시즌 최다 홈런팀인 워커구단 SK가 포스트 시즌에는 20골이라는 수명을 깨고 8년 만에 정상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내면이 아니지. 홈런 드라마에 팬들은 가을 야구의 진수를 만끽했습니다. SB의 유병민입니다. SK가 불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우승한 데는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한 힐만 감독의 힘이 컸는데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지난 2년간의 아름다운 도행을 마쳤습니다. 키우는 우승이 확정된 힐만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과 함께하는 벅찬 기쁨을 나눴습니다. 잡아. 쟤네 다 잡아. 내가 얘 잡을게. 아니 날 말고 날 잡지마. 아 나랑 같이 다니자고? 아 그럼 진짜 많아지. 이렇게 별 5개 떡볼 뒤에 이제 별 떼야 되거든요. 별 떼려면은 여기서 저거 잡고
여기서 없으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야, 참아와 참아오지마 차 참아오지 말랬잖아. 예창국의 노랫말이 현실이 되며 실망 감독과 SK의 동해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차 따라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로와 차야. 부모 강경을 위해서는 실망 감독 차 따라와. 연장의 판단이 위험하다. 차만 따라와. 안에서 총 쏘지마. 올 시즌에 필요 처음 없다.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류현진 투수가 LA다저스에서 1년 경기기로 가만히 있어. 헬로우. 류현진은 헬로우. 바이바이. 대신 다저스가 제안한 오이ル. 목표를 오이ル오이ル그냥 방탄차. FA 자격을 요건을 세운 선수에게 2급 보행 연봉자 3위 백승을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떼면 되거든요. 1년 계약을 제안한 여러분 잠시만요. 류현진은 보행 연봉자 평균이 1,790만 달러, 우리 돈 어. 240